네, 화요일에 마련하는 다시 스트레이트. 오늘은 MBC 보도제작국의 엄지인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에는 김기현 수사 청와대 압력 있었나 이런 내용을 취재하셨어요. 네. 이 문제 주목을 하게 된 이유가 있었습니까? 이 문제가 지금 어쨌든 정치권이든 언론이든 시끄럽잖아요. 그렇죠. 워낙 방대한 내용이 나오고 네. 또 다양한 사건이 여기에 엮여 있고 네. 특히 여야의 입장이 다르고 또 하나 특이한 것은 같은 수사기관인 경찰과 검찰이 이 사건을 대하는 태도가 다릅니다. 네. 또 여기에 뭐 하명이다, 고래고기다, 조국 전 장관이 관련이 있다 여러 이제 의혹들이 섞여 있다 보니까 복잡해요. 네. 대체 이게 어떤 의혹이고 어떤 부분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느냐 여기에 이제 관심을 갖게 됐고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관련한 수사 기록들, 자료들 또 청와대가 경찰청에 줬다는 그 문제의 문건까지 확인해 보게 됐습니다. 네. 저도 하도 많은 사건들이 얽히고 설켜서 어제 보도를 본 다음에 그다음에 약간 그림처럼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니까 이해를 하게 됐는데 먼저 사건들이 참 많습니다. 첫 번째는 김기현 전 시장 동생과 형이 얽힌 사건이 하나 있잖아요. 그 사건이 어떤 건지 설명 좀 해주시죠. 일단 우리가 크게 그림을 그려보면 네. 김기현 전 울산시장과 관련된 경찰의 수사가 총 3갈래로 이루어졌습니다. 3가지. 지금 말씀하신 것이 우리가 편의상 첫 번째 사건이라고 부른다면 네. 이 사건은 이거예요. 울산의 아파트 시행사를 선정하는 데에 그 이권을 노린 비리가 있었다. 네. 이미 사업을 하고 있는 아파트 시행사가 있고 그 시행권을 빼앗으려고 하는 새로운 회사가 있는 거죠. 네. 그런데 그 아파트 시행권을 뺏으려고 하는 회사의 그 뒤에 김기현 시장의 동생이 건설사를 돕고 있다. 네. 30억 원을 받기로 한 계약서가 있고요. 그런데 이 사업이 잘 안 되거든요. 네네. 결과적으로는 실패했어요. 네. 그래서 30억을 못 받게 된 거죠. 네. 그런데 이 경찰이 수사하고 건설업자가 고발한 사건을 들여다보니까 이미 사업을 하고 있던 시행사에는 김기현 시장의 형이 도움을 주고 있었다. 그럼 형과 동생이 양쪽에서 이권 싸움을 하고 있었던 거네요. 그런 거죠. 약간 줄다리기. 영화 네. 같은 이야기인데 그러네요. 동생이 사업권을 빼앗아 주려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형이 도운 회사가 이겼다더라 이런 얘기인 거죠. 그래서 이게 계획이 실패했고 네. 동생은 그 건설업자하고 틀어졌거든요. 그러면서 형이 봐준다는 그 회사의 사업이 일사천리로 진행이 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30억을 주기로 하고 계획을 맺었다는 건설업자 입장에서는 약간 좀 기분이 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그래서 이 건설업자가 경찰에 김기현 시장의 동생, 김기현 시장의 형, 그리고 김기현 시장까지 삼형제를 다 경찰에 고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경찰이 수사에 들어가게 된 거죠. 네. 어찌됐든 형과 동생이 얽혀 있는데 김기현 시장이 몰랐겠느냐, 뭐 이런 그 의혹이었겠네요. 어찌됐든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편의상 두 번째 사건은 어떤 겁니까? 두 번째 사건은 정치 자금과 관련된 거예요. 네. 김기현 시장이 국회의원이던 시절에 울산에 어떤 대기업이 신축 공장을 지었는데 네. 이 공장에 전기 공급을 좀 해주는 행정 절차에서 약간 문제가 있었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 행정 절차를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그 사이에서 중개업자가 김기현 시장 측에 정치 자금을 줬다. 그런데 이게 정치 자금이 아시다시피 그 개인이 줄 수 있는 한도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 한도를 피하기 위해서 명의를 쪼개가지고 쪼개기 후원으로 줬다는 거죠. 네. 그런데 이게 후원금은 주고 그 전기 공급 민원은 해결이 됐는데 이거를 중개해준 그 업자는 자기는 득을 못 봤다는 거예요. 네네. 연결만 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도 억울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그분이 2017년에 울산시청과 또 해당 그 업체 앞에서 자해 소동을 벌입니다. 네. 그리고 울산시청에 여러 민원을 제출하죠. 네. 그래서 이 사건도 울산시에 소문이 나면서 네. 경찰이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2017년 이 사건. 그렇죠. 여기에는 김기현 시장의 회계 담당자 네. 그리고 김기현 시장의 아내의 이종 사촌 이 두 분이 연루된 것으로 수사 결과 드러나죠. 그쪽으로 자금이 흘러간 것으로 지금 파악을 하고 네, 있는 그렇죠. 거죠. 네. 그리고 세 번째가 이 레미콘 얘기가 나오는 거군요. 이게 지금 이른바 청와대 하명 논란 중심에 있는 그 사건입니다. 네. 이게 이제 경찰이 가장 마지막에 착수한 김기현 시장 관련 수사가 되는 거죠. 네. 이거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울산에 아파트를 짓는데 건설 자재가 30개 넘게 하청업체들이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유독 그중에 특정 레미콘 업체만을 언급하면서 울산시에서 미뤄졌다는 거예요. 네. 이 업체가 사실은 원래 시공사랑 싸우고 건설 현장에서 레미콘을 빼거든요. 네. 그럼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시공사가 훨씬 더 갑의 입장에 있는데 그렇죠. 레미콘 업자가 싸우고 나왔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이게 2달 만에 다시 현장에 복귀합니다. 그 싸웠던 그 레미콘 그렇죠. 그 업체가. 그리고 물량도 다시 예전 수준을 회복하고 계약 조건도 좋아져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레미콘 업자들이 볼 때는 아니 자기도 공사를 여러 번 지어봤는데 네, 네. 현장 소장보다 레미콘 업자가 갑인 업장이 어디에 있느냐. 네.
그러면서 이런 의혹이 시작되고 이분이 검찰, 청와대, 공정 이런 쪽으로 여러 제보와 투서를 올리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 사건이 불거지게 된 겁니다. 네. 사실 세 개 다 그쪽 업계에 있거나 그 지역 사람들은 알만한 사람은 아는 이런 사건일 수도 있겠어요. 그렇다는 이게 뭐 거죠. 작은 울산시 사건들이 경찰 아니니까. 쪽에서는 파다했다는 얘기죠. 그렇군요. 제기된 의혹이 지금 세 가지를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셨는데 지금 설명을 들으면 수사기관이 당연히 수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누군가는 뭐 자해소동도 벌이고 누군가는 레미콘 문제가 있다가 다시 들어가고 원래 을 위치해야 되는데 갑에 위치해 있는 것 같고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수사가 잘 이루어졌습니까? 이게 거기서부터 이제 미스테리가 시작되는 건데요. 네. 경찰이 이 세 가지 사건을 다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네. 다만 앞서 말씀한 첫 번째 사건에서 김기현 시장의 형은 조사를 하지 못했어요. 기간이 안 돼서. 그래서 동생 그리고 레미콘 사건의 비서실장 정치자금의 아내의 이종사촌 이런 네. 분들을 검찰에 넘겼는데 네. 검찰에서 정치자금 문제를 제외하고 나머지 두 건, 네. 동생 건, 비서실장 건 이거는 다 무혐의로 결론이 났어요. 둘 다. 그래서 수사기관이 그 결과를 바꿔버린 거죠. 네. 근데 검찰의 주장은 그 경찰이 수사한 증거가 마땅치 않고 또 관련자들의 말이 경찰 조사 때와 다르다 뭐 이런 근거를 달았는데 경찰은 이 부분이 좀 이렇게 마땅치 않다. 네. 검찰의 설명이 명확하지 않다. 이렇게 반발하고 있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이 레미콘 업체가 그 비서실장이 연루된 의혹을 갖고 있는 그 사건이죠. 네, 바로 그 비서실장. 네. 검찰이 불기소를 하면서 무려 100쪽에서 한쪽 모자른 99쪽이나 되는 불기소 기록을 남겼습니다. 이 양으로 봐도 엄청나고 내용을 보면은 이 내용도 조금 이상하다 이렇게 지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검찰이 원래 이렇게 합니까? 정중하게 표현하면 조금 이례적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네. 싶은데요. 그러니까 저도 불기소 결정문을 취재하면서 여러 개 봤지만 네. 이렇게 친절하고 이렇게 구체적이고 이렇게 자세한 불기소 결정문은 저도 못 봤거든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뭐 제가 불기소 결정문을 다 보는 건 아니니까 네, 법조계 네. 전문가들께 의견을 들어봤는데 공통적인 대답이 처음 본다는 거예요. 이런 거는. 이런 분량에 일단은. 그렇죠. 네. 검사 출신 변호사님들의 의견도 마찬가지고요. 네. 여기에 보면은 뭐 조목조목 경찰 수사를 반박하고 또 뭐 검사가 여러 번 지적해도 경찰이 같은 주장만 하더라 뭐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거든요. 네. 또 경찰이 언론에 피의 사실을 흘렸다면서 언론 기사들을 대거 싫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걸 네. 본 어떤 변호인은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변호인 의견서로 써도 되겠다더라. 그 정도입니까? 그래서 이걸 저희가 네. 당시에 이제 울산지검장을 지낸 송인택 지금 변호사신데 네. 왜 이렇게 불기소 기록문이 방대하고 조금 이례적이냐 여쭤봤더니 이렇게 대답하시더라고요. 경찰의 당시 수사가 나중에 문제될 수 있을 것 같았다. 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자세히 나중 상황에 대비해서 남겨놓은 거다.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이 사건만 유난히 꼼꼼하게 남기신 거 보면은 나중에 문제가 될 거를 마치 알고 계신 듯 뭐 애매한 그래서 답변이네요. 뭔가 그 이면에 경찰과 검찰의 어떤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았느냐라는 의혹을 자꾸 갖게 되는 거죠. 원어브댐 그냥 사건이었으면 굳이 이렇게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은데 지금 얘기한 게 이제 작년에 수사 있었고 다 그런 거잖아요. 작년에 그렇죠. 수사 그리고 검찰과 경찰 간의 여러 가지 논쟁들. 그런데 지금 특정하신 아까 레미콘 업체 세 번째 사건 말씀하셨는데 이게 지금 하명 수사다 아니다 의혹이 있고 논란이 있는 그 지점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네. 이게 이제 검찰이 최종 불기소 처분한 게 올해 3월이거든요. 네. 그런데 수사 기록도 이미 검찰이 다 가지고 있고 특히 지금 논란의 중심에 있는 청와대에서 넘어갔다는 경찰청에 졌다는 그 첩보 문건도 원본은 지금 검찰이 가지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미 울산 지역의 이 사건이 길게는 2016년부터 이슈가 됐던 사건이고 또 하나 여기서 중요한 게 이 레미콘 사건. 네. 이 사건이 당시에 경찰이 수사에 나서기 전에 울산지검도 이미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었습니다. 아 검찰에서 이게 네. 왜냐하면 레미콘 그 피해 업체가 네. 대검찰청에 진정서를 내거든요. 그래서 대검찰청에서 울산지검에 사건을 내려보내요. 그래서 울산지검이 울산시 공무원들이 개입됐다고 하니까 얘기를 들어볼 필요가 있겠다 해서 소환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시점. 네. 일종의 내사 단계라고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경찰 입장에서는 검찰도 이런 의혹이 있으면 당연히 수사하지 않았겠느냐 네. 이렇게 반발하는 거죠. 그래서 네. 경찰은 검찰이 뭔가 경찰의 수사를 방해했다. 그리고 그 이면에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고래고기 사건이 거기에 등장하는 거고요. 여기에 그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그 양측의 반발이 이 사건에 지금 작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네. 이렇게 경찰은 보고 있는 거죠. 이게 이제 고래고기까지 나오니까 또 헷갈리실 지점이긴 한데 일단 이 문제 먼저 짚고 넘어가죠. 이게 하명 수사다 아니다 지금 그 논란이잖아요. 뭐 이 죄 유무죄를 떠나서 그런데 이게 하명 수사인지 그 청와대 민정 라인에서 설명하듯이 단순 이첩인지 이걸 따져보는 게 또 포인트일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저희도 취재 과정에서 제일 이제 중점을 뒀던 게 네. 과연 이 의혹들이
경찰이 수사에 착수할 만한 사건이냐. 그렇다면 경찰은 이 의혹을 어떻게 알고 어떤 입장에서 어떤 자료를 가지고 수사하게 되었느냐. 네. 이걸 역으로 살펴보면 하명이냐 정당한 수사냐를 밝힐 수 있다고 봤거든요. 네. 그래서 청와대가 경찰청으로 보냈다는 그 2017년 11월의 그 문건을 저희도 확인하려고 했던 거죠. 네.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그 문건을 직접 그 확인한 걸로 지금 보도가 됐는데 그 문건에 따르면은 이걸 특정해가지고 특정 사건이고 하명 수사라는 어떤 프레임에 어울릴 만한 그런 내용들이 확인이 됩니까? 일단 그 방송을 보신 분들은 아실 수 있겠지만 이 문건은 총 4장이고요. 네. 사안이 크게 이제 3개 담겨 있습니다. 네네. 이게 저희가 방송에서는 이 문건의 출처라든지 이런 걸 밝히지 않았는데 어쨌든 저희가 이것을 이 문건의 출처를 의심하지 않았던 것은 이 문건의 사안별로 요지, 내용, 참고사항이 이렇게 정리가 잘 되어 있거든요. 네. 그런데 그 문건이 어떤 형태냐면 보고서 형식으로 우리가 흔히 정부기관에서 편철이라고 표현하나요? 네네. 문서를 정리하는 형식. 이 형식이 서류 묶음으로 되어 있는 형태예요. 그리고 이 문건을 전달하고 수사 지시하는 과정에서 봤던 여러 관계자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에게 여러 이 문서의 진위에 대해서 저희도 판단을 했고 그래서 네. 이 문서가 맞다는 결론에 이르렀고요. 이 내용을 보면 이 말씀드린 레미콘 건이 문건에는 김기현 시장이 비서실장에게 지시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의혹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네. 그리고 비서실장의 인사비리도 있고 네. 여러 의혹들이 이렇게 담겨 있어요. 이런 네네. 의혹이 있음 이런 형태로. 그리고 마지막 장에는 우리가 처음에 언급했던 그 형과 동생의 영화 같은 사건 있잖아요. 네네. 그 사건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미 경찰이 수사 중이었으니까 네. 거기에는 이 부분이 건설업자가 고소를 해서 경찰이 수사하고 있더라 이렇게 동향으로 담겨 있거든요. 그래서 쉽게 그림을 그려보면 약간 우리가 흔히 그 사설 정보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구성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네네. 이게 뭐 이런 의혹이 있다더라, 경찰이 이걸 수사하고 있다더라, 뭐 이렇게 사건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우리가 이제 하명이라고 하면 네. 뭐 수사 착수 필요라든지 어떤 법 위반이 의심됨이라든지 네. 청와대가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떤 관심을 보였다든지 뭐 이런 문구들의 의심할 만한 문구 그런 문구는 저희가 본 문건에서는 찾아볼 수는 없었습니다. 네. 문건은 굉장히 드라이하게 처리하고 뒤에 가서 전화를 했다거나 뭐 이러면서 촉구하지 않았을까요? 그 부분을 검찰이 확인하기는. 밝혀내야 할 부분인데 네. 어쨌든 저희가 문건이라든지 경찰의 수사 기록을 보면 과연 그랬을까 싶은 것도 있고 또 사건이 그 문건에 들어있는 여러 사건 중에 실제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것은 비서실장 비리 한 건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만약 이게 정말 하명이고 압력이었다면 네. 과연 경찰이 그 한 건만 수사했겠느냐라는 의심도 가능하죠. 네. 그리고 저희가 또 주목한 것은 이 문건이 경찰청 특수수사과에 전달됐거든요. 네네. 우리가 이제 좀 연배 있으신 분들은 사직동 팀 하면 아실 거예요. 네네네, 예전에는 청와대가 어떤 관심 있는 수사를 네. 경찰청 특수수사과가 경찰청의 지시로 직접 움직였습니다. 그랬죠. 네. 그런데 이 사건이 만약에 청와대의 관심 사안이고 그랬다면 왜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이 사건을 수사하지 않고 울산경찰청으로 그냥 내려보냈느냐. 한 달 있다가. 그렇죠.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 사안에 정통한 경찰 관계자의 말도 제가 들어봤는데 네. 본인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MBC 스트레이트 엄지인 기자였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의 퇴근길을 꽉 채워드립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